비운의 혁명과 정열입, 대동세상을 꿈꾸던 그곳. 천반산은 모양이 소반과 같이 생긴 데서 유래하나 원래는 천방산이었다. 산대나무가 자생하는 산길을 올라 맞은편에서 바라보니 맑은 물이 휘돌아 한반도의 지형을 좌우로 뒤집어 놓은 듯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물길과 경계를 이루는 섬 같은 작은 산이 있는데 죽도라 한다. 1970년대에 농경지 개간을 위해 육지로 이어지는 병풍바위를 폭파하여 물길을 텄으나 실패하였다. 천반산은 군신 강상론을 부정하며 대동세상을 꿈꾸던 정열입이 군사를 조련하였고 마침내 역적으로 몰려 관군과 싸우며 은신하기도 한 곳인데 끝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자결인지 타살인지 여부와 혁명가로서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이 정열입이 그 전주 사람이고 그런 이제 뭐 완주 사람이라도 표현하긴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전주 완주가 하나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튼간에 전주가 고향인데 이게 지난 죽도로 와갖고 여기서 대동계를 조직을 했다 그러죠. 결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난전에는 어떤 일부 지역에 있는 일본군들을 이 정열입의 대동계원들이 힘을 빌려갖고 왜군들을 물리칠 정도로 어떤 규모도 있었고 훈련이 잘 된 그런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런 대동계를 조직을 하고 있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뭐 일부 측에 의하면 모반 또 다른 시험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선조한테 노염을 사가지고 정열입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많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그런 장소가 천반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자그마한 섬을 죽도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죽도라고 불릴 수가 없었죠. 도란 얘기는 섬이란 얘기인데 섬이란 얘기는 사방이 다 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저 죽도는 사방에 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1980년대 초반 전후로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절벽 보이시나요? 병풍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섬이 아닌 섬이었어요. 근데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길을 저쪽으로 돌리면은 원래 물길이 흘러든 저쪽을 농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절벽을 폭파했답니다. 우리 이제 후원들이 있는데 각자 한 마리씩 와서 좀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면 정말 씨는 이제 무주니까 여기 동계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열입에 대해서 고향 사람으로. 예, 일단 그 지형을 보시면요, 이 왼쪽에 나오는 지형이 무주 처음에 지난번에 갔던 덕유산 칠연계곡에서 나오는 구리양천이에요. 이 물줄기가 저쪽 장세 신무산 뜸봉에서 발원한 금강에 본류하고 바로 북쪽 성호 부분에서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량이 이제 커지면서 이게 죽도를 돌아서 이 밑에서 여기에서 다시 인물과 만나서 이렇게 섬이됐잖아요. 그 지형을 보시고 오시면서 이제 저희처럼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지형적으로 소수의 병력으로 외부의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예요. 강 양쪽으로 천혜의 절벽이 솟아있어요. 해자가 있고. 그리고 길은 강 옆에 외줄기 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산 위에서 소수의 궁수만 배치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수백 수천의 병사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지예요. 여기도 오면서 보지만 양쪽에 깎아지르는 절벽이잖아요. 이 산줄기와 천반산으로 어우러진 군사적으로 소수병력으로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섬지고 저는 이제 미완의 혁명가 그런 꿈은 있었다고 봐요. 혁명의 그런 꿈은. 단지 그 꿈이 커지기 전에 무르익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뭐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그 내적으로는 충분히 그러한 혁명의 꿈을 키웠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 선조를 상대로 한. 그리고 그의 사상이 크잖아요. 대동의 세상을 뭐 천하는 공물이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군주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만인 주권설이라든지 만인 그 공유설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혁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혁명을 꿈꿨던 미완의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기 직전이었고 네? 혁명을 하기 위한 꿈을 꿨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풍수적으로는 저기 영월 그 한반도보다
그 규모는 작지만 정말 짜임새 있다. 그래서 이 천반산에 대한 어떤 그 맥이, 용맥이 흘러가는 도에서 천하의 길지가 여기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요 그 죽도는 이 나중에 만들어서 섬이라고 이제 오늘 처음 알았고요.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그 둘러싸인 모습의 이 죽도의 모형, 형상은 아주 이 고래에서 가장 탑이다. 그래서 이 정혜립 선생은 1546년생이에요. 1546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돌아가셨는데 44년의 짧은 생애 동안 이분은 굉장히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천재적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고의 길지를 찾아와서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대동계를 여기서 만들고 공부하고 훈련했던 장소임에 아주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일 고민은 뭐냐면 여기에서 정말 자살을 했을까 그리고 아니면 피살이 됐을까. 그래서 문헌들을 다 찾아보니까 그때 동인들 문헌에 의하면 여기는 자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건 송광정철이하고 선조의 어떤 그 신권을 막으려고 하는, 그리고 대동계, 또 대동이 우리 주역에서 나오는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그 대동이란 말이 한자씩 따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선조의 어떤 이렇게 이 선조가 생각하는 정혜립이는 말을 대꾸대꾸 많이 했다라고 그래. 대꾸를 많이 하고 눈을 보면서. 그래서 선조의 미움털을 항상 많이 받았었고, 이 송광정철이란 분은 우리가 뭐 굉장히 시인이며 뭐 시조시이며 이렇게도 막 불리기도 했는데, 송광정철은 태어난 연도가 1536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먼저 태어났고, 정혜립 씨하고는 같은 서인계열이었어요. 율곡 이이의 학파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인 중에 송광정철이 그 패를 떠나서 이 정혜립 선생은 동인으로 갔지. 동인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동인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송광정철이의 가계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동인들에 의해서 4번의 조상들과 본인들이 유배를 당해. 그래서 10살에서부터 15살 때까지가 유배지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고, 그 송광정철이. 그리고 15살 때부터 25세까지가 전남 담양에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보기 전까지. 그래서 전남 담양에서 호남의 맥들을 거기서 다 사귄 거지. 소세원 사람들하고요. 그러다 보니 송광정철이는 상당히 정혜립과하고 대치점에 처음부터 있었고, 동지였다가. 그래서 여기는 동인들 학술지에 의한 지혜에 의하면 정철이의 고도의 꾀임에 빠져서 여기에서 같이 도모를 하다가 피살됐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피살된 근거로 일단 정혜립 씨는 받았던 편지들을 태우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장계라고 하죠. 이렇게 선조에 또 올렸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질 않았다. 오히려 도망가려면 여기보다도 부천동으로 들어가든지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정혜립의 일거수일투족을 송광정철이가 꿰뚫고 있었다. 그 얘기는 아마 이런 전략전술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도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피살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만 송광정철이 그 당시에 이제 검찰로서 취조 담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의 자백을 한 내용하고 여기서 자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역성혁명을 했던 정혜립으로 몰아갔다. 이 설이 그때 당시 이제 동인들, 서인에 반대했던 동인들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정혜립 씨를 우리 선생님으로 하자. 사상가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김영미 산악회 회장님, 오늘 걸어서 역사 속으로 처음 참여하셨는데 그 소감과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행을 주로 많이 하고 지냈는데, 우리 여기 이제 걸어서 역사 속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처음으로 한번 참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참가를 해서 동참을 해보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악 곳곳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암기식으로
국사나 역사 공부할 때 그냥 막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암기식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기 오면서 깊이 있게 한번 깊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 관심이 가지고 참 의미 있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부뚜막에서 먹는 어죽 수제비 되겠습니다. 예. 오늘 김영희 회장님이 후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영희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